코딩을 배웠을 때 좋은 점이 아무래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생긴다는 거죠. 개발자로 취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앱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막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라면 뭐 개발자로 취업하는 거를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코딩 스킬들을 잘 익혀 놓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나의 스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구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배운 스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현저하게 적다면 그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어떤 시장의 상황을 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업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면 되는데요. 의외로 초보분들은 뭐랄까 막연한 두려움이랄까 아니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일지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저랑 같이 이 영상에서 좀 같이 살펴보시죠. 웹 개발자라고 검색해 볼게요. 제일 처음 나온 것부터 한번 볼까요? 스프링 개발 경험, 해당 직무 근무 경험이라고 되어 있죠. 백엔드 개발자인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바 스프링 개발 경험을 요구하고 있고 타임 리프가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프론트 느낌까지는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자바, 자바스크립트, 스프링, 프론트엔드네요. 이쪽은 그죠? 리액트, 리덕스, 뷰. 그다음 해볼게요. 리액트 앵귤러 뷰인데 Node.js, 파이썬, PHP 그리고 SQL까지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아우르면서 또 배포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바 스프링 백엔드 개발자이죠. 프론트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뷰를 우대하네요. 뷰로 되어 있나 봐요. 이쪽은 프론트엔드. 리액트 앵귤러 사용에 능숙하신 분. 자바 기반 백엔드 개발자. 스프링이죠. 근데 jQuery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프론트까지 다 커버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풀스택 개발자. 프론트 백엔드 개발 환경 경험 보유하신 분. 근데 자바 기반이잖아요. 자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쪽 머신러닝까지 해야 되네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다음 풀스택 개발자를 뽑네요. 이쪽은 자바가 아니라 노드로 해도 되네요. 넥스트JS랑 노드를 얼마나 잘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C# .NET 프레임워크네요. 이쪽은. 풀스택이라서 리액트랑 넥스트JS, 노드랑 같이 쓰네요. 앵귤러 리액트. 리액트랑 앵귤러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네요. 스크래핑하는 쪽이네요. 파이썬 또는 노드로 스크래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론트, 리액트, 넥스트JS니까 어느 정도 백엔드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프론트엔드네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리덕스. PHP 개발자네요. MySQL, PHP, jQuery. 이걸로 이미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하거나 유지 보수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프링이죠. 네, JPA. 프론트엔드. 뷰네요. 그쵸? 뷰랑 앵귤러. 백엔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리액트를 쓰는데 파이썬도 할 줄 알아야 되네요. 머신러닝으로 해서 리액트랑 연결을 하나 봐요. 장고가 나왔어요. 장고.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장고 한 번 나왔습니다. 스프링 부트. 완전 백엔드 쪽인 거죠, 지금. 장고가 또 나왔어요. 머신러닝 하는 쪽에서는 장고가 조금 쓰는 것 같아요. 자바 웹 개발자라. 이 얘기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써놨지만 사실 스프링 부트란 얘기죠. 프론트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죠. 자바 개발자. 스프링 JPA. 예. 백엔드죠. C가 나오네. 스프링을 하면서 C까지도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해야 되네요. 자, 여러분 같이 딱 1페이지만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뽑는 비율이 백엔드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죠? 거의 한 4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프론트 온리만 뽑는 곳이 글쎄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완전 경력자 풀스택을 뽑는 곳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엔드에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주로 쓰나요? 예, 압도적으로 자바, 스프링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거의 7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를 그냥 노드로 짜라 이런 경우 혹은 C# .NET으로 짜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장고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한 20% 아니요 자바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는 사실은 리액트가 압도적이죠. 리액트가 거의 한 70%인데 거기다가 그리고 뷰가 한 15%, 앵귤러가 한 10%, 그죠? 나머지 5%는 PHP를 요청하는 것도 있었죠. 예, jQuery.
이 정도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풀스택에서는 자바에다가 리액트까지 다 할 수 있는 완전 만능을 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리액트에다가 노드로 해가지고 Next.js로 얹어서 해달라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를 배워야 될지가 아주 선명하게 지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프론트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프론트를 배우면 무조건 리액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뷰나 앵귤러 같은 것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Next.js를 공부를 해둬서 풀스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고, 하지만 거기다 더 좋으려면 사실은 자바까지 공부를 하면 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하려면은 무조건 자바 스프링을 공부를 해야 된다. 딴 거 하지 말고 장고 뭐 이런 거 해도 좋지만 일단 취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자바 스프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도 아까 뭐가 많았죠? 타임리프 같은 걸로 프론트까지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우리 한국의 어떤 취업 시장의 특성상 특별히 잘 나가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안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걸 파악하면 뭐부터 배워야겠다라고 이제 마치 테크트리처럼 계획을 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앱을 만들어서 부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풀스택으로 배워두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논문 쓰기를 도와주는 페이퍼 AI라는 앱을 지금 거의 런칭 준비 중인데, 그거는 뷰를 썼고 그다음에 백엔드는 노드.js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코딩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코딩의 플랫폼은 백엔드는 스프링으로 돌리고 있고 프론트에서는 리액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거든요. 프론트랑 백엔드 각각 배우기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둘 다 배우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좋은 강의들도 잘 찾아서 듣고, 또 모르는 거는 또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스스로 잘 공부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또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초보자들을 위해서 런칭하려고 하는 코딩이 플랫폼에서는 코딩의 기초뿐만 아니라 프론트, 그러니까는 뷰와 리액트, 그 다음에 백엔드, 스프링까지도 AI가 내주는 퀴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